자동차를 좀 볼게요. 공기압 자동차, 공기로 지금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이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장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내뿜으면 돼요. 근데 전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기 방식. 그래서 기존에 석유로 이렇게 해서 돌리거나 전기로 돌리거나 회전축을 돌리되 공기를 내뿜어주는 거 오토바이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에서도 할 수 있고 소리만 안 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음 없이 그래서 연료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내보내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석유로 이렇게 내연기관차 이렇게 바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압을 빨아들여서 내뿜는 것이 보조적인 동력이 된다는 거죠. 밀어주는 효과 또는 뒤에서 프로펠러를 달거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데 이런 데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뭐 드론 같은 데도 장착식으로 뒤에서 프로펠러 달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방식으로 키트를 고체 연료든 요체 연료든 모듈을 달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기존의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어떤 방식, 수소 방식이든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것이 보조적인 장치가 된다면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아질 것이다. 또는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드론 또는 비행체에도 피토감 방식이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 때 여기다가 프로펠러 다는 방식, 안 다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공기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이 장치를 석유를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축전지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석유 방식으로든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거기다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코일을 감아주고 뭐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는 기술이 제 기술인데 모터 발전기에서 전자석 같은데 스피커 같은 또는 1차 코일, 2차 코일, 테슬라 코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코일을 좀 더 많이 감아줘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인데 거기다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연구자석에다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 인비서질, 석연, 탄소 분석을 넣어주고 홈을 파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연구자석은 모터 발전기. 그 중에서도 연구자석을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하게 볼록식으로 평면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BLDC처럼 이렇게 BLDC 모터처럼 돌리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고 해서 방향도 정할 수 있다. 또는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해서 이것을 그래서 금속 조각에 이제 전기가 축적이 됨으로써 그쪽 한쪽 방향으로 돌게 하거나 이렇게 파워 있게 가동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펠티어 소자 같은 데서도 연구자석을 배치하거나 자처석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금속 조각들을 배치해서 금속 전기를 확 쏠리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자동차 양극재에서는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크기로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루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흑연도 흑연 소재 연극제에도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루 넣어주거나 자체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 분말 들어간 버전 안 들어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있는 이렇게 자동차 양극재 연극제 기술인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연구 자석처럼 홈을 좀 파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보다 많은 전기가 자체력으로 생산되는 기술이 되는데요. 인버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장치가 드론에도 들어가거나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낙하산 등에도 소리만 없으면 조용히 이것을 분사해서 가거나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드론 같은 이렇게 향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해서 향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력 발전기를 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또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뭐 공기 빨아들여 뒤로 내뿜 장치 하나 둘 셋 전기 발전하면서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자동차 회전축에 굵기가 된 구리선에 감아주고 연고자석 여러 개 수십 개 들어가고 발전하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전기 방식에도 되게 발전하는 오토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차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회전축에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개 수십 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전기 생산 구조로 가거나 집안에서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에서 태양광 패널을 하고 그래서 그 전기 생산된 놈으로 회전축을 돌려줘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로 돌리든 풍력으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원자력으로 돌리든 회전축을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연료가 화목난로도 돼. 전기 뭐 전기 이렇게 돌리든 돌리기만 하면 돼요. 전기로 돌리든 이 기술은 원천적으로 제 기술이다. YTN은 어떤 업체가 이걸 하셨는데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양광 패널에다 뭘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돌리는 거 아니야? 이 기술인 줄 알고 반도체 같은 데도 나노 구조로 해가지고 전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거나 연고자석에다 구리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 하나만 한 사이즈만 넣어도 돼요. 교류 전기를 걸어줘 움직이는 전기장 방향을 바꿔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한다. 수천 개 넣어서도 할 수 있다. 자철석에다가 인비서 질석엔 탄소 분석가를 넣어가지고 연고자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 많고 적고 양 많고 양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 전기는 전기 직류인 걸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페인팅 구조로도 들어가고 태양광에 들어가고 자체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흘러요. 여기서 뭐 다른 금속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른 금속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를 이렇게 뭐 나쁘는 이제 히터기나 그다음에 아니면 MLCC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자체 전기를 반도체 기술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전기 트랜지스터 기술, 카페시터 기술로도 들어가고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갑니다.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 넣고 인비서질 석연탄소 풍선가를 넣어가지고 전기가 보다 생산되는 기술을 씁니다.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이것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카페시터에도 들어가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플로팅 게이트 기술로도 들어가고 넌 전기보다 추가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조명 같은데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TV 모든 가전기기야 모든 로봇에도 전기를 넣으면 이게 전기가 자체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덕터 같은 기술에도 1차 코, 2차 코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한쪽 전류에다 코일의 방향을 바꿔서 전류를 흡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물에다가 누설 전류를 넣으면 이렇게 흡수하는 구조에 YTN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데 저는 제 기술을 갖거든요. 네. 참 어이가 없네. JPS 그냥 전 세계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바꿔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인덕터에다 1차 코일, 2차 코일 감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3차, 4차 코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전자석인데 이렇게 철심에다가 인비소 질석한 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전기 공급 구조로도 들어가고 흡수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거기다 자철석에다가 자철석으로 만들어가고 철심을 인비소질 승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1차 코, 2차 코를 감거나 3차, 4차 코를 감고 그래서 EMP 기술로 들어가거나 폭파시켜가지고 전력을 걸어서 전력 생산 구조로 수천 개 해가지고 전력 생산 구조로도 들어간다. 미니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국 총 같은 게 있잖아요. 전자기총에서 이것을 순간 테슬라 1차 콜, 2차 콜, 3차 콜까지도 만들어가고 전력을 순간적으로 끊어서 뒷 공이를 탕 때려가지고 쇠고수를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총을 만들거나 이것을 뭐 이렇게 그렇죠. 기관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뜨는 게 충격이 세겠죠. 거기다가 땅에 부딪혀도 폭파되지 않는 이렇게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전파로 터트리는 기술이야. 타이머를 넣어서 터트리는 기술을 폭탄도 구조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한포에서도 쏠 수 있고 레일건 비슷한데 레일건하고 좀 틀린 게 전기를 순간적으로 끊어서 수백만 볼트의 전력을 해서 강한 힘으로 딱 쳐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속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레이저 광 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순간적으로 대중소 사이즈의 빛이 사이즈가 나가서 한 점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당 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도 앞으로 총처럼 나갈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기아 오토큐 왕립점 찬호사입니다.
운행하신 차량의 타이어 네, 지금 뭐 켜졌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에서 이게 쇠구슬 같은 거 수없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전파로 터뜨리는 이런 쇠구슬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땅에 떨어져도 여기서 지장이 폭파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전파로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넣어서 터뜨리는 기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린탄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액체 폭약도 상관없죠. 떨어뜨려 갖고 상관없고 폭파만 되면 액체 폭약도 상관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뭐 규조토 같은 데다 액체 폭약을 넣어 가지고 장약 부분에 뒤로 성형 자극탄처럼 뒤로 분사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톡톡 캔디처럼 해서 그래서 규조토나 기타 다른 것도 돼. 액체 폭탄을 넣어서 그래서 폭약 부분에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라늄 플루토늄에 가루나 가스 구조, 액상 구조도 넣어줄 수 있고 수소산소 분말이나 리튬과 나트륨, 칼륨 이런 분말도 넣어서 수소 연소를 좀 더 좀 많이 일어나 고열 현상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산 같은 데서도 이게 하지 마세요. 네, 두레테기도는 탄약 기술에 들어가 폭약 기술, 미사일 기술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고체 연료로도 고체 연료 리튬, 나트륨, 칼륨을 넣어서 고체 연료 액체에 넣어서 뭐 분말 구조나 아니면 가스 액체 구조나 해가지고 이걸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뢰 같은 데도 되고 미사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어떤 성강탄에다가 EMP탄 넣어가지고 결합하는 탄에 대해서 전투기에서 이렇게 미사일 회피할 때 그걸 쓸 수 있다. 그건 기술 개방한 거 한번 써보라 그러죠. 여기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 개방을 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다음에 저 뭐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볼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압 자동차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공기압 자동차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하거나 배터리를 추가 석유 방식이라도 배터리를 추가로 달거나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기를 충전해서 그걸로 공기압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소리만 안 나면 석유 플러스 공기압 장치, 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장치를 두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프로펠러를 달아도 되고 전기 방식 플러스 공기로 밀어주는 두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드론이나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등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에서는 이렇게 물을 끓여들여서 뒤로 내뿜는 장치를 프로펠러를 그렇게 변형 프로펠러 만들어서 내장을 시켜주면 거기서 물을 어떤 통로관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서 강하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내뿜는 변형 프로펠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를 해서 물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 여기 연료가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어갖고 배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이렇게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준다.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이 방식이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이거나 프로펠러 방식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 비행체를 빌려서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준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사선으로 배치해서 가변할 수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양력이 모여 수직 이착륙 구조로 만들어 놓거나 소형의 제트 엔진을 밑에 놔가지고 수직 이착용으로 하고 할 수도 있다. 이걸 키트용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다. 현재 있는 전투기에도 키트용으로 달아놔서 이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저는 사방 이렇게 앞에다가 내뿜어 브레이크 장치로 만들어 놨거나 공기를 물리쳐 이게 압축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요. 그래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물리쳐가지고 그 초공동을에서는 이렇게 그 가스로 하는데 이건 그냥 이걸로 하거나 그 압축 공기를 내뿜어갖고 공기막을 형성해서 비행체가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을 쓴다. 여러 군데의 압축 공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선으로 내뿜는 이 기술을 가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공기 탱크 방식은 지금 비행체, 배, 자동차, 기타 여러 군데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압축 공기를 넣어주게 연소실에 넣어주고요. 연소실에 넣어주고 뒤 연소기에는 넣어서 연소 가스가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뭡니까? 이게 램 엔진이나 스크림 엔진 같은 거, 스크림 제트 엔진을 완전히 그 엔진은 아니더라도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자연적인 바람을 빨아들여서 강하게 꼭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하게 기류를 만들어서 같이 연소실에서 나오는 가스와 더불어 내뿜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다가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2개, 3개는 큰 어떤 그 터보 어, 터빈, 터빈 블레이드 방식으로 해서 3개는 하고 나머지 3개는 각각 조그만 걸 달아 놓든지, 각각 6개를 달면 6개를 다 이렇게 각각 터빈 블레이드 다는 방식으로 해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면 더 세다. 그 중에서도 연소실이 6개인데 큰 놈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추력이 있고 나머지 작은 놈들이 병렬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추력을 만들어 언오프도 할 수 있다. 한쪽은 이렇게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줘서 자세 대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죠. 이것은 배에서도 가능하고 자동차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제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을 이렇게 한 대, 이론적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놓으면은, 그래서 2대만 놔더라도 컴퓨터 조종이면 동시 움직이면 바퀴를 돌리는데요. 그래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외관만 튼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토바이 거기다가 공기를 섞어주고 뒤에다가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배기가스 나올 때 3원 장치를 병렬로 다른 연소실이 6개다 자동차 오토바이 그러면 거기다 하나하나 이렇게 달든지, 아니면 3개짜리를 묶어갖고 배기가스를 2개씩 처리하든지, 2개씩 묶어서 3개 처리, 병렬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매연이 별다른 게 없을 거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연료를 빨아들여서 섞어주는 장치. 그래서 카브레타에다 압축기를 달아주든가, 카브레타에다가 이렇게 연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온도를 좀 높여주는 기관이 있든가, 온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어떤 좀 더 완전 연소가 되죠. 그래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연소실이 연료와 더불어서 섞어주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아예 그냥 연소실 안에서 연료통 안에서 해도 되고, 연료통에서 좀 보조 연료통으로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료를 공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고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주는 장치,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수소 산소를 조금 프로테인을 넣어주거나 산소만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는 구조도 있다. 우주항해할 때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기본 가루나 이런 것들을 분말 구조를 가지고 다 액상으로 만들어주고 가스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그걸로 산화제와 더불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 구조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그 다음에 고체 연료 모듈을 이렇게 해서 고체 연료 모듈을 이렇게 큰 거 하나 기본 추력을 만든, 미사일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고체 연료 모듈이 있다 그러면 큰 거 하나 들어갈 것보다 2개, 3개, 4개, 5개, 10개로 들어가서 언오프를 하고요. 이렇게 한쪽은 가동하고 한쪽은 안 가동하면서 자세 제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체 연료 모듈인데 기본 추력 엔진이 이렇게 고체 연료 모듈이 있고, 미니 모듈은 자세 제어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가동하고 안 하고 자세 제형으로 미니 모듈을 만들어 배기관이 각각 있죠. 배기관이 각각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그 터빈 블레이드도 연소실 6개다 그러면 6개 각각 배치할 수 있다 그랬죠. 배기관도 각각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 배기관이 각각 있을 수 있다. 안에서 압축 공기 내뿜어주고 밖에서 압축 공기 내서 팽창의 힘을 좀 더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체 연료 모듈을 자세 제형 고체 연료 모듈을 만들거나 액체 제어를, 고체 연료 모듈보다 액체 모듈을 만들어서 자세 제형으로 액체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언오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큰 거 하나 들어갈 거를 이렇게 5개 들어가, 10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기관도 여러 개 하거나, 한 개로 겉으로는 하나 보고 실제로는 배기관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기술을 미사일에다 달아놔가지고 외부 모듈을 미사일에다 달아가지고 현모포나 헬파이어 또는 비군 같은데 달아가서 자세만 제어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추력을 만들어내거나 박격 보탄 같은데 이것을 달아가지고 추력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체 모듈 액체 물류를 미니로 만들어서 하거나 드론 같은데도 고체 모듈 액체 물류 미니로 만들어서 이 구조를 행속거리를 늘리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그 어떤 연료 탱크를 보조 연료 탱크를 3개를 놨다. 3개를 놨다 그러면 이제 그거 먼저 쓰고 비행체 그다음에 이거 드론 먼저 쓰고 그거 버리고 두 번째 거 또 먼저 쓰고 버리고 세 번째 거 버리고 본 연료 탱크를 쓰는 방식으로 자폭 어떤 드론 같은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토바이 드론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변형을 시켜도 돼. 여러 개 볼을 달려 움직여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 5리터의 오토바이가 한 200km 이상 간다니까 공중에서는 400km 이상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기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 달려는 실어서 한 500km는 가지 않을까. 세 개면 1,500km인데 가성비에서 오토바이 엔진이 뭐 30만 원 되겠습니까? 보다 더 싸겠지. 그래서 그렇게 몇 개 달아놓으면 그렇고 오토바이도 움직이는데 오토바이 이제 3개에 달아나 봐요. 2개나 3개를. 그럼 폭탄도 무거운 걸 들고 가실 수 있지. 이 방식으로 오토바이 드론 오토바이 엔진으로 드론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미니로 이제 개조시킬 수도 있고 보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하나의 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넣고 그다음에 위에다가는 이렇게 또 공기부양정처럼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방식 아니면 키트 방식으로 이 방식 이걸 달아가지고 추가 속도 높여서 어뢰나 기뢰 같은 걸 탑재해서 공격을 한다. 하나짜리 어뢰 실을 수 있는 놈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파로 깨우고 움직이거나 아예 그냥 잠수형이 있어서 잠수하고 있다가 전파로 깨우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방식도 있다. 로키드 마틴에서 개념을 쓰시던데 제 기술인데요. 아이디어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이거든요. 페이스북 창업자도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가 큰돈 물어내셨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지금 공기압 자동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공기압 자동차가 지금 있는데 잘 사용은 안 하죠. 이게 소리가 있고 얼마 못 가니까. 그래서 석유 방식하고 전기 방식하고 같이 동원하다. 오토바이도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토바이 이렇게 추진 구조를 공기 탱크 방식으로 내뿜어서 추가적인 추력을 언어포하면 되죠. 싫으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자전거도 그러하다. 또는 소리만 안 나면 돼요. 프로펠러를 오토바이나 이렇게 자전거에 달거나 자동차에 달거나 뭐 골프장 카트 같은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기술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공기로 빨아들여서 내뿜으니까 전기 자체적으로 생산 구조로 가져가면 그렇죠. 완전 속도가 엄청나게 뭐 공기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으니까 언어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기 연비가 엄청 좋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공기압 자동차 이것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공기압 자동차가 전기가 어차피 드니까 공기를 압축시켜서 내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기압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압축 공기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실제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 방식으로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현재 있는 공기압 자동차도 가는 방식이면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뭐 전자석 이게 저철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철심을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두고 이렇게 1차 콜, 2차 콜을 감아 가지고 이렇게 스위칭을 해 가지고 전력을 자유자재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몇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전기 생산하거나 이렇게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풍력을 달아가지고 움직이거나 이게 태양 전주를 달아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는 회전축에 딱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서 여러 개 합수시켜 수백 개 돌아 전기를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구리코일 자체에다가 인비서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자철성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데도 자전거 같은데 이렇게 어차피 돌아가죠. 회전축 거기다가도 돌아가면 이거 회전축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두 코일을 테슬라 코일처럼 사이즈가 틀린 코일이 들어가거나 2차 코일을 더 많이 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인비서질서 흑연탄소 분석가를 섞어주고 구리 코일 회전축에다 감아주고 연구 자석을 여러 개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갑니다. 입자 가루 대중소 홈을 파주고 전기선의 송전선은 전기선의 피복이 없이 대중소다. 테슬라 앞뒤로 예전 측류로 이렇게 대중소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피복 없이 만들어주면 왔다 갔다 한다는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전기 손실 없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전 같은 데서 아니면 이게 굵은 놈을 똑같은 굵기로 하나 둘 셋 그럼 하나짜리 넣으면 10이 전기가 공급한다면 두 개 넣으면 20 세 개 넣으면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차등 공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명 같은 데도 그렇고 전력을 굵은 놈 중간 놈 작은 놈 해가지고 조명에도 이게 해서 전력을 틀리게 넣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기선이 하나다, 구리선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 들어갈 거 두 개 연결해서 두 개 들어가고 세 개는 세 개 들어가고 네 개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배터리 방식이나 110, 220 방식 전력을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로도 연결을 언오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압축 공기 자동차인데요. 그래서 고압으로 압축해서 탱크에 저장하는데 압축 공기가 팽창하는 힘으로 피스톤의 터빈을 돌려서 바퀴를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연료를 태우지 않아 배출가 전혀 없지만 사실상 효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냥 전기 자동차 하는 게 낫다. 효율이 낮고 주행거리가 짧고 그래서 고압 탱크가 필요하다. 터질 수도 있고 성형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구조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거지. 자철석 같은 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 자동차도 이렇게 회전축 있잖아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 감아놓고 연구자서 여러 개 수십 개 넣고 이걸로 전기 생산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위에 넣어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그래서 전기를 추가 공급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자철석에다가 인비서질석엔 탄소 분석가를 넣어가지고 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많이 주고 저기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 교류나 직류교류를 걸어갖고 전기를 이렇게 생산 구조로도 들어가고 그걸로 돌리면 압축 공기 자동차도 쓸만하다 하시면 그리고 고압 탱크를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병렬로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기통, 2기통, 3기통처럼 해서 압축 공기 돌려주는 이런 방식도 바퀴를 돌려주거나 그래서 압축 공기 뒤로 추진 구조는 압축 공기 자동차인데 회전축을 돌려주는 방식, 뒤로 이렇게 내뿜는 방식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다. 압축 공기 자동차 원리를 잠깐 볼게요. 공기를 방출하는데요. 그래서 압축 공기가 어떤 실린더 내부에서 팽창을 해가지고 원래는 연소실 가스가 폭발해서 팽창하는 게 자동차 폭발 행정인데 이것을 압축 공기가 실린더 내부에서 팽창해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이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있고 뒤로 그냥 직해서 공기를 내뿜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좀 약간 그렇죠. 이렇게 공기를 밑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공기압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전기 생산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별로 안 든다 이 말씀이죠. 그럼 공기로만 움직이니까 가까운데 시장 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속도가 낮아도. 그래서 압축 공기로 하는 것을 병렬로 압축 공기 탱크를 병렬로 하면 그렇게 터져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4기통,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에서 회전축을 돌려주면 더 파워가 괜찮을 거다. 아니면 여기서 모듈로 해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온오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속도를 낮춰가지고 이하고 같이 이렇게 회전수를 같이 맞춰주면은 이것도 가능하다.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을 따라 소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회전 구조를 같이 맞춰주면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압축 공기를 병렬로 해서 돌려서 여러 일꾼이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준다의 기술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